오늘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초대 관장인 우동식 관장을 오픈 스튜디오에 모시고 박물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우동식입니다. 네, 아이고 개관 준비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장인 우동식입니다. 네.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관장님의 그 프로필을 좀 사전에 좀 검색해 보니까 행정고시 출신으로 그 해수부에서 수산정책과장, 국제협력정책관 등 그 주요 보직을 맡아서 근무했고 네. 이제 관장으로 오시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으로 일하셨는데 초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으로 오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좀 있었나요? 해양수산부에서 그 전국에 해양문화시설을 이제 고르게 배치하려고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노력을 네네. 해왔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해양문화시설이 마땅한 게 없어서 오랫동안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서게 되면서 또 저 수산과학원장을 하면서 연구 업무도 했지만 그 소속에 과학관이 있어서 그게 전시 업무를 좀 해봤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예. 젊어서 또 해양문화 업무도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뭐 집도 수도권에 있고 하니까 가서 좀 초반기에 기틀을 좀 잘 다져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네네네. 왔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신가요? 공무원은 올해 초에 명예퇴직을 했고요. 이제 이제 그러시군요. 민간인으로서 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박물관은 해수부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그러면? 네,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에서 이 예산과 인력 지원을 다 확보를 해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해수부 소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예. 관장님 고향이 충북 보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북은 이제 바다가 없고 보은은 특히 이제 그 안에 있는데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인데 뭐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는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바다를 처음 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뭐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웃으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예. 때 수학여행을 가서 처음 바다를 어디로 봤습니다. 가셨습니까? 그때 경주에 불국사하고 이제 토암산 이렇게 보고 나서 네네. 아마 지금 생각하면 감포죠, 감포. 네네네. 감포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군요. 거기를 충청도 산골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버스로 해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다를 보고 참 이 산골에서 살 때는 어디를 둘러봐도 산이 다 보였거든요. 사방 360도 다 산이 보였는데 네. 하나도 막힌 것이 없는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을 보면서 참 장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야, 남자로서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바다를 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처음 바다를 봤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그 바닷물이 짜다는 걸 한번 맛보자. 손을 찍어서 이렇게 먹어봤던 기억이 맛을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맛을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해수부로 계속 갔던 거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겠네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고 그 전에 제가 바다를 본 거는 흑백 TV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뉴스나 뭐 영화 같은데 잠깐 배경으로 나온 거 봤는데 그때는 좀 현실감은 없었고요. 실제로 저희 집하고 옆에 이제 큰 댁이 같이 살았는데 큰 댁에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사다 놓으신 그 모험 소설이죠. 15소년 피류기, 보물섬, 로빈슨 크루소 이런 이제 해양 모험 소설을 보면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좀 동경을 하게 됐습니다. 동경을 했고 바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10대 중반 때 처음 바다를 본 그 충격이 좀 있었겠네요. 인천에도 이제 해수부하고 관련된 기관이 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봐요. 이쪽.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멋지게 인연을 닿으라고 동경심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네네. 출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문은 했었지만 실제로 근무하며 살아본 건지 처음이고요. 처음이시고요. 네. 그 인천 바다에 대한 인상은 좀 어떠신가요? 느낀 게 처음에.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이 전까지 한 4년 근무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바다는 이제 동해안이 깊고 푸르다고 해서 서해안 바다는 좀 얕고 탁하니까 네네. 별 볼 게 없다는 그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박물관이 잘 아시겠지만 월미도 예, 그렇죠. 위치하고 예. 있어서 그 앞으로 인천의 바다가 이제 넓게 펼쳐져 있고 또 건너편에 영종도도 보이고 인천대교도 보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제가 사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또 역사책 읽으면서 스스로를 그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의 현장, 그 맞습니다. 유적 현장에 돌아가서 제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상상해 가면서 이렇게 책도 읽고 하는데 근데 인천에 오니까 저희 박물관이 월미도가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조선 말의 개항장 시절부터 해서 예, 또 예. 일제 시대 또 광복 후의 그 시대 그런 유적까지도 잘 좀 보존이 돼 있어서 또 그것을 생생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좀 종종 만나게 돼서 제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면 갈수록 더 정이 들고 또 이렇게 애정이 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월미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천 역사의 소용돌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박물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오신 후 어찌보면 이제 인천 음식도 이제 많이 드셨을 텐데 이제 박물관도 개관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이전에 이제 해수부 직원들이 축하한다고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디 좀 밥 한 끼 사줘야 되잖아요. 네. 어디를 주로 이렇게 좀 다니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그쪽을 한번 데리고 가고 싶다. 어떤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인천하면 차이나타운을 다들 기억하고 네. 계시고 저도 처음 와서 우리 직원들 8명으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간 집이 이제 차이나타운에 첫끼.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네. 제대로 드셨네요. 네, 근데 제가 있던 뭐 나고 자란 곳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그 어느 곳에 비해서도 짜장면이 맛있었고 또 양도 아주 충실하게 많이 주시고 네네. 또 계산할 때 보니까 가격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만족하면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짜장면에 얽힌 또 특별한 기억이 있어서요. 네네네. 그 보은이라는 산골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 독서 경진대회를 한번 나갔어요. 학교 네네네. 대표로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학년별로 몇 명씩 모아가지고 가서 그 끝나고 와서 시내 읍내죠. 시내도 아니고 읍내로 가서 밥을 사주신다고 갔는데 그게 중국집이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하나는 짜장, 그다음에 우동.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해서 각자 나름대로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저는 제 이름하고 비슷한 우동을 시켰고 우동식을 네. 선택하셨군요. 하도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아서 도대체 우동이라는 음식은 어떤 건지를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동을 시켰고 건너편에 앉았던 제 친구는 짜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나와서 먹어보니까 제 입맛에 우동은 별론 거예요. 밍밍한 게. 이제 건너편에 앉아서 먹고 있는 짜장면 시킨 친구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서 그때 속으로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 저 짜장면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 짜장면을 먹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또 3년 뒤에 이제 청주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청주 시내는 이제 중국집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3년 뒤에 짜장을 먹게 되면서 최애 식품이 됐죠.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먹었던 짜장면이었지만 산골 소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음식이었고 귀한 그 음식이었죠. 기억이 명확히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본고장에서 드셨으니 굉장히 좀 남다른 또 감회가 좀 있었겠네요. 저도 인천 해양박물관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인천시립박물관장 할 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기공발파 아, 버튼을 그러셨군요. 눌렀습니다. 네, 역사 현장에 계셨군요. 네네. 근데 어느덧 개관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인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하게 된 간략한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 포함해서 또 경기, 서울까지 수도권에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그렇죠. 이상이 거주하고 계신데 사실 그동안 마땅한 해양 문화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바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예. 좀 아쉬웠었는데요. 해양선배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전국에 이렇게 해양 문화 시설을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거의 이제 수도권이 없어서 수도권에 좀 해양 문화 시설 하나 짓자 이런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수도권의 많은 네네. 도시와 지역에서 그렇죠. 유치를 예. 하겠다고 네네. 이제 각축전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이고 해양 도시이고 또 그때 유치전을 벌일 때 100만 명이 넘는 인천 맞습니다. 시민들께서 예, 서명운동도 저희가 서명운동도 네. 폈었습니다. 서명운동도 해주셨고 또 인천시에서는 선뜻 부지 월미도를 이제 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이제 좋게 작용을 해서 네네. 인천 월미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2021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그때 네네네. 발파제에 맞습니다. 참석하셨던 것처럼 착공을 해서 한 3년여 공사를 거쳐서 올해 5월 말에 준공을 해서 그때 제가 부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한 저까지 111명인데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같이 이제 일을 해서 드디어 다음 주 그렇죠. 수요일 날 네네.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우리 인천시가 아주 아껴뒀던 땅을 그 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에 세우기 위해서 아껴뒀던 걸 선뜻 이렇게 이제 내주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실은 부산은 벌써 훨씬 오래전에 10여 년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 어떤 좀 차별화, 뭐 어떻게 그런 특징, 우리 인천만의 어떤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둘 다 해양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해양의 이제 역사, 유물, 이제 문화에 관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좀 부산하고 좀 특화된 네네. 차별화된 점이라면 여긴 인천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해양 교류의 여기가 거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양 교류 교류 쪽으로 해양 교류. 좀 중심을 두고 지금 전시물, 유물을 좀 전시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박물관에 근무해봤지만 박물관은 이제 그 어떤 문화공간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거든요. 전시실 외에 이제 상설 전시장 뭐 이런 게 잘 돼 있을 텐데 그 전시실 외에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까?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좀 전시실 외에 좀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이제 도서실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도서실이 또 그 바다를 볼 수 있게 지금 인천대교와 영종도를 건너다 보이는 바닷가에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서 도서실을 그렇게 바다 쪽에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 보시면 아마 여기처럼 경관 좋은 데가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럼 책 보러 갔다가 책은 안 보고 바다만 보겠네요. 예, 저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 와서 도서실 이렇게 설계 도면을 이제 초안을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서 좀 그 바닷가 공간이 좀 휑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의자만 몇 개 놓고 있고 조그만 탁자 몇 개 놓고 있고 그래서 아니 좀 도서실인데 저희도 옛날 생각하고 그러면 좀 의자도 많이 놓고 책상을 놔서 거기에서 앉아서 여러 사람이 자료도 있고 책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도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도서실에서 뭐를 하죠? 그랬더니 도서실에 좀 와서 쉬면서 리프레시를 하는 곳이고 아주 그래서 또 그러면 공부는 어디 가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요새는 카페에 가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또 저희들이 카페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4층에 카페. 아주 넓은 곳을 제일 전망이 좋은 곳에 아이고 거기도 전망. 예, 거기도 야. 바다 쪽이 또 네네네네. 환히 보이는 곳에 제일 좋은 데가 도서실하고 지금 4층에 카페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카페를 내년 초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야, 오시면 그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 좀 멍 때리기 하셔도 좋겠네. 좋고 멍 때리기 또 좋겠네. 카페 와서 공부하셔도 좋고 네. 아니면 오. 그 정도 야, 이게 개관 시간에 아침에 개관 시간 딱 하면 그거 있잖아요. 오픈런. 네. 그 백화점에 뭐 물건 사러 빨리 세일할 때 네. 그것처럼 자리 빨리 맡으려고 오픈런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수도권에 처음으로 해양 관련 박물관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 효과,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해양 박물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해양의 역사와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그렇죠. 인식하게 예.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6.25 전쟁 이후에 휴전선으로 인해서 북쪽 대륙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는 강제적으로 섬나라가 됐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바다 속에서 바다를 진출하고 바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날의 이 전 세계에서 K 모든 게 이제 K가 붙으면 다 인기를 얻는 예. 그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OECD에도 이제 3년 근무를 하고 왔는데 선진국 클럽에도 3년 근무하고 왔는데 뭐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당시에 보니까 이 바다를 끼지 않은 선진국은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정도밖에 없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바다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토대고 비교 우위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또 경기도민 또 서울 시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바다의 좀 소중함을 가치를 좀 인식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 광역시의 월미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박물관 설계 용역을 할 때 추산하기로는 연 한 110만 명 정도가 관람객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네네. 제가 와서 이쪽 여건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월미도에만 연 450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또 박물관이 또 새로 들어섰으니까 학생들도 추가로 오고 한다면 한 200만 명 가까이는 박물관에 오시지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람객들이 월미도 또 인천에 오시게 되면서 지역의 뭐 음식점, 카페 또 숙박업소 등의 많은 좀 부가적인 상권도 같이 활성화될 상권이 수 좀 있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박물관이 또 문화 예전에 이제 유물만 저장하고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의 지금 중심지가 되고 있어서 지역의 예술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또 와서 토론하고 또 활동하면서 여기가 새로운 지식 또 문화의 창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아유. 예,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예. 그 이제 개관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설 전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집들이 기간이 있잖아요. 네. 집들이 이제 일반 이제 집들도 집들이 기간이 있는데 그 개관 기념 어떤 기획 특별전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획 전시실에서 그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본인이나 또는 선조들이죠. 선대에서 그 갖고 계시던 소중한 유물들을 기증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물을 모아서 기증 특별전을 하나 그렇군요. 순항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로비에 테마전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인천의 예술가들께서 준비하신 그런 공예나 여러 가지 이제 전시물 설치물들을 해서 6분의 테마
예술가들 모시고 테마 전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관 특집으로 그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어떤 작품 전시를 작품전이 이제 로비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그것도 아주 볼만하겠는데요. 네. 뭐 요즘 박물관들이 그 인터랙티브 등 그 네. 디지털 기술을 많이 접목해서 네. 이제 뭐 꼭 유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보여주는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어떤가요? 그런 예,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 전통적으로는 오래된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최근에 박물관들도 맞습니다. 새롭게 이제 발전하는 기술들을 전통과 융합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 디지털 실감 영상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1층에 있는 그 실감 영상실에서는 17세기에 한때 이제 명나라가 좀 쇠퇴를 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육로로 사신을 다녀오는 게 그게 좀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해로로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명나라에서 사신을 갔다 오는 그때 아주 자세한 기록과 그림까지 그러니까 화원도 같이 갔었던 모양입니다. 그림까지 남겨져 있어서 그거를 실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층이죠. 2층에 인천 항곽 특히 관문 축조하고 운영되는 것을 인천항에 이제 옛날부터의 사진 그 영상 자료들 하고 그걸 좀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관식 때 보실 수 있는 게 2개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더 의욕적으로 더 많은 그 실감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래와 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것을 내년에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벌써 1주년 기념 특별전을 그 고래와 관련 고래와 해양 생물 전박의 물범 그다음에 삼갱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도록 좀 기획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또 해저 탐사한 거, 그다음에 북극, 남극 이런 걸 좀 활용한 실감 영상, 그다음에 우리 해운을 이용해서 전 세계 대양을 누비는 요 화물선 또 수송 관련해 가지고 또 그것도 한번 이제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네네. 사실 우리 인천시가 이제 인천 지역이 약간 공장들로 막혀 있어가지고 좀 바다를 그 동안은 접하지 못했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 개방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데 박물관에 가면 그런 실감 체험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바다를 좀 느낄 수가 있겠네요. 요즘 저도 그 실감 영상 만들어놓은 다른 박물관이나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게 실물보다 더 멋지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술이 그렇습니다. 뭐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도 백봉 김구 선생님도 불러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점도 이렇게 가면 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가면 요거는 꼭 봐야 된다. 혹시 관장님께서 추천한 대표 유물 이건 꼭 보고 가십시오. 그런 대표 유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10,000여 점 현재까지 유물을 이제 모아놨는데 뭐 하나하나 다 소중하니까 다 소개시켜드리기 쉽지만 너무 이제 짧으니까 현재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오신다면 문순득 표류일기라는 그 유물이 있거든요. 그 문순득이라는 분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를 살았던 조선시대 후기에 살았던 홍어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막 표류를 맞습니다. 했나 네. 그때 대흑산도 인근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표류를 해서 이분이 처음에 도착한 데가 오키나와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조선을 돌아올 수는 없었고 중국을 거쳐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중국을 가려고 또 배를 탔는데 또 표류를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필리핀으로 멀리 가셨네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이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마카오를 거쳐서 난징, 그다음에 베이징, 신의주 거쳐서 돌아오는 한 3년여에 걸친 표류 일기를 이렇게 썼는데 본인이 돌아와서 당시 왜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도에서 유배 중이셨잖아요.
정약전 선생과 그분을 통해서 이강회 이런 실학자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얘기를 이제 본인이 정약전 선생한테 했고 정약전 선생이 듣고 나서 이건 하늘 아래 처음 경험한 이야기다 해서 이 문순득이라는 분한테 호를 지어줬습니다. 천초라고 하늘 아래 처음 네네. 경험한 이야기다 해서 천초라는 호를 지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표해 시말이라는 책에다가 써서 이렇게 남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강회라는 분도 선박에 관해서 또 이분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책을 또 하나 남기셔가지고 당시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배를 이용한 그 해상 무역이 굉장히 경제에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깨워줬고, 그다음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특히 마카오에서 네덜란드,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 상인들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도 서양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뭐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썼는데 네, 세계관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더 멀리에 다른 대륙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세계관도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는 그 책이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네. 원본이.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책이 아마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건 설명이 잘 돼 있겠네요. 그 네. 유물에. 네. 그 유물 그 책을 이용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전시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들이 올해 그걸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제 의뢰를 해서 해독 작업을 마쳤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이제 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또 연구자들이 또 이제 더 깊이 연구하고 이 내용으로 뭐 다른 뭐 드라마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원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유물이 소장돼 있네요. 예, 자, 우리 인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인천하고는 약간 이제 공간적으로는 좀 별개의 공간에 대한 이제 유물인데 인천 지역과 관련한 유물이나 어떤 전시물. 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희가 이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인천에 관한 유물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항 당시에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관도 별도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배순태 선장님이라고 우리나라 도선사 제1호 도선사 하셨고 30여 년간 인천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작고를 몇 년 전에 하셨고 맞습니다. 예. 그 자제분께서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올해 10월에 기증을 하셨어요. 195점 기증하셨는데 거기에 뭐 1950년대부터 인천항 주변에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상황도 볼 수 있고 이분께서 인천항 관문 이제 새로 만든 관문 75 관문 그 설계도도 본인이 좀 이렇게 초기 스케치를 하셔서 좀 기본적인 개념도 이렇게 보여준 게 있고 이 인천항 관문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또 제일 많이 이 배들을 여기다 도선을 하셨답니다. 그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게 첫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큰 배들을 관문을 통해서 드릴까를 연구를 해서 스케치를 하고 다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쓰신 수첩도 저희들이 주셨고요. 그렇군요. 예. 또 53년에 그분이 동해호라는 배를 타고 전 세계 국적선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개항했던 태극기. 예, 그것도 좀 기증을 해주셔서 귀한 유물. 오시면 한번 좀 보실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 지금 연수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백제가 중국하고 교류하던 사신들이 오가고 하던 그게 능어대라는 능어대의 실제 모습을 그린 산수화를 저희들이 구해놓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실경화죠. 실경 산수화 그것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천일염전인 주한염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저 사진과 유물도 좀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인천에 대한 또 옛날 모습도 한번 좀 추억 속에 회상하실 것 같고 자부심도 좀 느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박물관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그냥 바다 그랬는데 관련된 게 있네요. 진짜 염전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네. 도선사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그 비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요거 약간 이제 요건 제가 오늘 관장님을 뵌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저한테 요 질문은 좀 해달라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예상 질문 없는 겁니다. 걸로. 네. 우리 왜 몇 년 전에 우리 영흥도 앞바다에서 그 고선박 네. 영흥도선이 발굴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포 해양연구소인가요? 네. 거기 있는- 해양유산연구소, 네네. 해양유산문화연구소.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시민들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현재까지는 오래된 선박인데 뭐 그 삼국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아마 삼국시대로 알고 있는데 통일신라. 통일신라 네. 예예예 그거는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 왜 안 가져오냐.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네네. 아직 그때 그 발굴한 그 영흥도 선이 국립해양문화연구소에서 지금 복원 작업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실측하고 뭐 사진 찍고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형을 지금 복제 모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형으로.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다 끝나면 그런 과정들 복원도 끝나고 다 끝나면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박물관계의 이제 저기 중에 하나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인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우리 인천박물관에서 꼭 이게 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관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소장님하고 사실 네. 이제 11월 말에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소장님이 임기가 아마 이제 교체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다음 소장님하고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음 소장님이 12월 달에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면 저희 한번 찾아뵙고. 관장님이 더 선임 아니세요 해수부? 그분은 이제 해수부 소속은 아니시고.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문화부에서 이제 임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어떤 분이 오시든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네네. 여러 가지 같이 협조를 할 일이 있어서 찾아뵙고 그 사안도 좀 중요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한테 질문하신 여러분들 들으셨죠? 아마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고선박 우리 영도선이 꼭 나중에 우리 인천에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월미도에 아까 뭐 굉장히 여러 개 이제 해양박물관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위치가 참 좋다 이런 걸 했는데 혹시 이제 거기만 왔다가 주위도 좀 돌아보고 싶잖아요. 네. 관장님께서 추천한 어떤 핫플레이스 코스, 추천 코스가 있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네. 또 관장님은 또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코스를 한번. 예.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실을 이제 다 둘러보시고 나시면 아까 이제 도서관이나 도서실이나 카페사 조금 리프레시 하시고 바로 박물관 앞으로 나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쭉 나가면 거기 갈 수는 있는 건가요? 박물관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렇군요. 연결이 된 등대가 있어서 지금 해양수산부랑 협의를 해서 여기를 내년에 아주 예쁘게 좀 멋지게 단장하기로 단장을 해서 생일이나 아니면 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네네네. 무슨 기념일에 와서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좀 멋진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일단 이 바다의 이 냄새와 그렇죠. 그다음에 물결을 이제 가까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감흥을 느끼실 것 같고요. 좋은 장소가 거기 생겼네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면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상륙작전 할 때 세 군데로 우리 그렇죠. 그 네네네. 연합군 이제 상륙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색 그린 포인트가 바로 거기 5분 더 거리에 있고 거기가 최초로 상륙한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또 우리 그 6.25 전쟁에 아주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좀 들려보실 네네. 만할 것 같고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바로 박물관과 연접해 있는 월미산에 월미공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참 좋죠. 저희도 2주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산책을 다녀왔는데 이게 가까이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에 예,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힐링 코스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도시면 저희 걸음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일주 하는데 딱 좋죠. 예. 예. 아주 험하지도 않은데 예. 그렇지만 또 숲속에서 이렇게 또 가족이나 또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시면 조금 출출하실 텐데 예, 저 인천 그 차이나타운에 들리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짜장면과 다른 탕수육도 그렇죠. 드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가실 수 접근이 바로 가능하니까 자유공원 올라가시면 메가다 장군 동상이 있고요. 저기 지난번에 올라가다 내려올 때 보니까 그가 이름이 인천구락부였던가 네, 제물포구락부였군요. 예. 제물포구락부가 거기 있더라고요. 네네네. 보시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구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인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와서 살고 활동하셨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교류하고 활동하던 장소니까 개항 당시 서양의 신문물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런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예. 저는 뭐 다 추천한 코스 참 좋은데 특히 등대. 이게 보면 등대에 대한 묘한 우리가 감정이 있거든요. 등대, 뭐 등대지기. 그거를 가까이 박물관 갔다 바로 갈 수 있다니까 너무 좋네요. 거기 핫플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길 건너가면 우리 한국 이민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인천시립박물관 분관이기도 한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수천 개의 박물관 중에 가장 독창성이 있는 그 테마로서 독창성이 있는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박물관이 양쪽으로 딱 이제 생겼는데 이웃으로 혹시 관장님께서는 그 한국이민사박물관하고 어떤 교류를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 부임하기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둘러봤고요. 부임하자마자 또 관장님 한번 찾아뵈러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관장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이 선사시대부터 우리 해양 교류의 중심이었고 또 개항과 이민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이민의 역사의 이제 중요한 무대였기 때문에 바다와 이민을 같이 좀 공통 분모로 해서 두 기관이 좀 협력을 해서 좀 공동 전시회도 좀 하고 서로 협력하자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학술회의 같은 것도 왜냐하면 이민을 우리가 바다로 예전에는 다 갔거든요. 예. 이제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설박물관 개관은 회사로 얘기하면 창업이잖아요. 창업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회사나 뭐 경력직도 오고 뭐 다 그러는데 박물관도 다른 곳에 이제 학예사로 일하던 분도 오셨을 거고 다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어떤 이제 박물관의 정체성 초대 관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박물관은 어떤 정체성으로 갈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관장님께서는 이제 운영 계획 이걸 어떻게 끌어갈지 앞으로의 계획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6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께서 해양문화의 갈증이 있으셨을 텐데 그 갈증을 해소하는 명실상부한 국립 해양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저희들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미션을 좀 가지고 왔고요. 직원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사명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의 고만고만한 박물관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찾아오고 전 세계 외국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을 좀 만들자. 이렇게 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박물관을 만들자는 게 좋습니다. 목표고요. 예. 또 그럼으로써 우리 박물관이 인천의 랜드마크가 새로운 명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좀 힘을 합쳐야 되니까 아까 오기 전에 또 우리 방송하기 전에 사장님한테도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도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귀한 인격적 존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자.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좀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이제 다짐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희들이 아직 이제 지금 첫 걸음을 떼는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채워야 될 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인천의 여러분들께서 또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각지 여러분들께서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처럼 또 이렇게 애정어린 시선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세계적 수준의 해양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많이 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국립이 붙었지만 우리 인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인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인천에 우리 시민들이 먼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간을.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면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물관에 꼭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침 이제 곧 아이들의 방학인데요. 아이들에게는 판타지, 그러니까 박물관만큼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유물을 통해 그 노스텔지어, 추억을 회상하기에 딱 좋은 공간이 바로 박물관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일단 해양박물관, 우리 인천해양박물관은 뷰 맛집으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뻥뷰입니다. 아주 탁 트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인천 바다의 얼짱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천항 유동현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동식 관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5분 다양한 인천의 이야기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곡도 그 관장님의 추천곡으로 들으겠는데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